미국 실리콘밸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절대 왕좌를 지켜온 TSMC가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을 택한 것.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하룻밤 사이에 173억 원을 벌어들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과거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4년 전 MIT 학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은 메모리나 만들어야죠. 시스템 반도체는 꿈도 꾸지 마세요. 한국을 가장 깔봤던 그가 왜 전 재산을 삼성에 걸었을까요? 넉 달 전 평택에서 그는 무엇을 받길래 모든 걸 바꾼 걸까요? 지금부터 오만한 천재가 절박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무릎 꿇게 된 진짜 이야기. 그리고 머스크조차 놀라게 만든 삼성의 숨겨진 혁신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카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30년간 AI 반도체 분석가로 살아왔어요. 그날 밤 11시 17분. 침대에 누워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콜린 웨스트였습니다. 데이비드, 미친 일이 벌어졌어. 뭔지도 모르겠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삼성이야. 테슬라가 삼성 택했어. 230억 달러.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전기가 온몸을 관통했어요. 급하게 침대에서 뛰어내려 노트북을 켰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시간의 거래에서 20% 넘게 뛰고 있었습니다. 173억 원. 제 계좌 숫자가 실시간으로 폭등하고 있었어요. 넉 달 전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전 재산을 걸었거든요. 콜린, 진짜야? 진짜라니까.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 데이비드, 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야? 저는 30년간 반도체 세계를 분석했어요. TSMC는 제게 절대불변의 진리였습니다. 67% 시장 점유율, 30년간 누적된 수율 데이터,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까지. 세상의 모든 빅테크가 TSMC를 믿었어요. 업계 전반의 신뢰. 이 모든 것이 TSMC를 넘볼 수 없는 성처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기술자였어요. 객관적 지표를 믿었습니다.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술 너머에 있는 방향성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은 보지 못했어요. 테슬라는 늘 검증된 파트너만 선택해왔습니다. 시장의 누구도 삼성이 그 대열에 낄 수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넉 달 전 평택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단순한 기술 향상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걸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TSMC와 인텔의 협공, 글로벌 고객사의 독점 계약 체제 속에서 한국 반도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오직 성공만이 살 길이었고 그 절박함이야말로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던 거죠. 서재훈의 눈빛. 그들이 보여준 GAA 데이터. 3나노 수율 87%.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전 재산을 삼성에 걸었어요. 테슬라 프로젝트의 외부 자문 엔지니어였던 저는 최종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정보 공유의 내부 인물도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본 기술이 진짜로 선택받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때 본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주식 계좌를 여는 제 손이 떨렸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전율, 그리고 환희, 충격, 부정, 경악, 그리고 인정. 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에서 삼성이 주도권을 가져간 순간이었어요. TSMC의 철옹성을 한국이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세상은 TSMC를 믿었지만 테슬라는 삼성을 택했습니다. 콜린, 나 말했잖아. TSMC 시대는 끝났다고. 미친놈, 어떻게 알았어? 넉 달 전에 봤거든. 한국에서.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지만 더 큰 진실을 발견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넉 달 전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봤는지. 이 계약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넉 달 전 한국 출장에서 본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저는 테슬라 프로젝트로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해야 했거든요. 테슬라의 외부 자문 엔지니어로 AI 반도체 평가를 위해 파견된 거였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을 이도저도 아닌 중간 회사로 평가절하 했었거든요. 메모리는 잘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어림없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마음 한편으론 짜증이 났어요. 왜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평택 공장 입구. 8월에 무더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카터 박사님. 삼성 반도체 GAA 공정 리더 서재훈입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엔지니어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네, MIT 학회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2020년이었죠.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이 왔어요.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2020년 MIT 반도체 학회. 저는 공개적으로 삼성 기술력을 비판하며 조롱했었거든요. 당시 제가 연단에서 말했어요. 삼성은 메모리나 만들어야죠. 시스템 반도체는 TSMC랑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TSMC를 이긴다는 건 10년 후에도 불가능할 겁니다. 청중 200여 명이 웃었어요. 저도 우쭐했고. 그때 질문석에서 한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일어났습니다. 분노를 억누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린 곧 따라잡을 겁니다. 반드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10년 후에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을 겁니다. 기술 격차라는 게 그렇게 쉽게 좁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서재훈이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를 회상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땐 너무 오만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에 깃든 절박함과 고집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닌 진짜 가능성이란 걸.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었죠. 서재훈의 얼굴에는 원망 대신 차분함이 있었어요. 복수할 기회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현실을 보여주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우린 정말 한참 뒤처져 있었죠.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서재훈이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클린룸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상처받으셨죠? 상처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요? 네. 박사님이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셨잖아요. 덕분에 더 절박해질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모욕을 동력으로 바꾼 거였어요. 절박함이 만든 혁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의 거인이 한국 엔지니어 앞에서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박사님, 저희가 4년 동안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서재훈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아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에는 수많은 밤샘과 실패가 녹아 있었습니다. 클린룸 앞에서 멈춰 서며 그가 말했어요.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린 TSMC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서재훈은 저를 안내하며 삼성의 GAA 공정을 소개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하얀 방호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마치 우주정거장에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이게 GAA입니다. 서재훈이 거대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 트랜지스터가 3D로 떠 있었습니다. 핀펫이 아니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업계 전체가 핀펫 구조 개선에만 매달려 있을 때 삼성은 아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나노 수율 87%, 전력 효율 35% 향상, 발열 40% 감소.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어요. TSMC의 3나노 수율이 80% 초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서재훈은 조용히 답했어요. 우린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핀팩 구조를 고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는 GAA라는 완전히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선택했죠.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설계 철학을 바꾸는 접근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었어요. TSMC와 똑같은 걸 하면 영원히 2등이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방향. 편리함이 아니라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능성으로 바꾼 사람들. 클린룸 안에서 보는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12인치 웨이퍼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품처럼 정교하게 가공되고 있었어요.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새겨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도 모든 엔지니어들의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있었지만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어요. 저분들은 언제 쉬나요? 3교대 24시간 돌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집에 있어도 달려와요.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유진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저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이에요. 온도, 압력, 화학 반응, 모든 걸 초 단위로 체크합니다. 이유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뭔가 이상한 신호를 포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고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하루에 수십 번이죠. 하지만 우린 익숙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만드는 창조의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그 안에 인간의 열정이 살아있었어요. 서재훈이 말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정신이라고요? 네. 우린 절박했어요. 이기지 못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GAA를 통해 핀펫 중심의 기존 반도체 흐름을 바꾸는 혁신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걸. 이들이 보여주는 건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절박함이 만들어낸 혁신의 DNA였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엔 박사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정말 한참 뒤처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었어요. 1등의 여유는 없었지만 절망적인 간절함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사님, 머스크가 온대요. 서재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을 찾는다는 거였어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삼성의 공장과 기술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어요. 당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건을 추진 중이었고 테슬라 역시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안정성을 갖춘 TSMC와 혁신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삼성이 비교 대상으로 떠올랐고 머스크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한국행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3나노 시제품의 테스트 리포트에서 발견된 데이터, 그리고 사내 엔지니어들의 구두 보고로도 설명되지 않던 기술적 진전. 의심이 들었고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짜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어요. 목요일 오후 2시. 머스크가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CEO들이 하는 형식적인 라운드 투어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를 보러 왔던 거였습니다. 삼성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장면은 새벽 2시였어요. 머스크가 3교대 야간 근무조와 함께 라인을 돌았습니다. 임원진의 안내가 아니라 현장 엔지니어들과 직접 대화했어요. 25살짜리 신입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뭡니까? 시각 공정에서 0.1나노미터 오차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군요.
화성에서도 그런 정밀함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구내식당에서였어요. 머스크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소통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이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쉬나요? 쉬는 시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달려와요. 이게 우리 일이거든요. 기술 토론이 자정을 넘어가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머스크는 직접 봤어요.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은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공정 트러블이 발생했어요. 온도 조절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였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모든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어요. 머스크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15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치밀한 협업, 오류에 즉각 반응하는 실시간 시스템, 복잡한 공정조차 침착하게 대응하는 팀워크. 그 모든 것이 눈빛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서재훈에게 말했어요. 인상적이군요. 문제 해결 속도가 놀랍습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하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현장의 분위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반영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머스크가 저에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나는 화성에 갈 사람이다. 그보다 어려운 건 없어. 그런데 이곳은 그 화성에 갈 때 함께 탈 사람들을 만난 곳이야. 그의 눈에 삼성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위기를 함께 돌파할 수 있는 실력과 태도를 모두 갖춘 미래 파트너로 비춰졌습니다. 세계 최고 CEO가 한국의 공장, 시스템, 그리고 정신에 감탄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머스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그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230억 달러 계약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머스크가 본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 머스크 방문 후 일주일 뒤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테슬라 AI6 칩의 내구성 검증을 위한 24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였어요. 토요일 오전 9시. 테스트룸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저는 관찰자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성공하면 계약,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테스트 시작합니다. 서재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수십 개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온도, 전압, 클럭 속도, 메모리 사용량. 모든 지표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 2시간은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전 11시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온도 상승 감지. 85도 돌파했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모든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제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칩이 과열되면 테스트는 실패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침착했어요. 냉각 시스템을 즉시 조정하고 팬 속도를 올렸습니다. 10분 만에 온도를 정상 범위로 되돌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이 가능하죠?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렸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이유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메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두 번째 위기가 더 심각했습니다.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속도면 6시간 후에 오버플로우 날 겁니다. 데이터가 조금씩 손실되기 시작했어요. 소프트웨어 쪽 문제였거든요. 하드웨어 문제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이유진이 나섰어요. 그녀는 밤새워 알고리즘을 분석했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을 뜯어봤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돕기 시작했죠. 오후 11시가 되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새벽 2시. 이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메모리 할당 부분에서 미세한 오류가 있었네요. 가비지 컬렉션이 제대로 안 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몇 줄의 코드를 수정하자 시스템이 안정화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새벽 6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위기가 왔습니다. 전력 공급 장치에서 순간적인 전압 강화가 발생했어요. 칩이 순간적으로 다운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응은 신속했어요. 백업 시스템이 즉시 가동됐고 UPS가 전력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 정확히 24시간이 끝났어요. 테스트 완료. 모든 항목 통과입니다. 서재훈의 목소리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4시간 동안 3번의 위기를 모두 넘겼어요. 온도 상승, 메모리 누수, 전력 불안정. 3번의 위기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대응했습니다. 이유진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결정적 순간에 알고리즘을 수정하며 위기를 넘긴 거였어요. 위기 대응 속도가 곧 경쟁력이었어요. 삼성의 유연성과 현장 순발력이 TSMC를 넘어서게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이 진짜라는 걸. 24시간 테스트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TSMC가 움직였어요. 그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치열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만 타이페이 TSMC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CEO 마크 리우가 주재하는 위기 대응 회의였습니다. 삼성이 테슬라를 뺏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순 없어. 기술 수석 브라이언 자오가 여전히 삼성의 3나노 수율과 GAA 안정성의 의문을 제기했어요. 삼성 GAA는 아직 검증이 덜 됐습니다. 장기 신뢰성 데이터가 부족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삼성의 테스트 결과는 이미 업계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영업 임원 빅터린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는 머스크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머스크 씨, TSMC의 새로운 제안을 들어보시죠. 가격은 15% 인하, 우선 생산 라인 배정, 기존 계약보다 2배 빠른 납기 보장까지 내걸었어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방식이었어요. 더 빠르고 더 싸게. 그러나 테슬라가 찾던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혁신과 파트너십,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어요. 삼성이 보여준 24시간 테스트의 위기 대응 능력이야말로 머스크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CFO 제커리 콜먼이 삼성과의 계약에 대해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의 230억 달러는 너무 위험합니다. TSMC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머스크의 생각은 달랐어요. 수요일 오후 테슬라 이사회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에 투자한다. 그리고 그 미래는 삼성에 있다. 하지만 CEO님 리스크가. 제커리, 우리가 언제부터 안전한 길만 걸었나? 테슬라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이야. 그 순간 놀라운 소식이 추가로 터졌어요. IBM과 엔비디아까지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검토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시장이 들썩였어요. 반도체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TSMC 주가는 하락하고 삼성전자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더 이상 한국은 도전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패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TSMC는 조건을 더 파격적으로 제시했지만 시장은 이미 가치를 바꾸고 있었어요. 기존의 안정성보다는 혁신과 유연성이 더 중요해진 거였습니다. 시장이 삼성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순간이었어요. 테크 패권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머스크가 최종 결정을 발표했어요.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230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세상이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계약 체결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평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였어요. 서재훈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더 큰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거든요. 그의 겸손함에 감동했어요.
230억 달러 계약을 따낸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박사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저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실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삼성에서 저에게 합류 제안을 하다니.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서재훈의 말에 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MIT 학회에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의 편견과 무례함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때 너무 심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박사님은 달라지셨잖아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관용을 봤어요. 원망이나 복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동반자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자신이 말했던 편견을 되새겼어요. 한국 기업은 기술력이 부족하다, 창의성이 없다, 베끼기만 한다. 얼마나 근거 없는 편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진짜 혁신을 보고 싶어. 서재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삼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외국 인재가 자발적으로 한국 기업에 합류하는 순간이었어요. 기술력보다 더 큰 힘은 사람과 태도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절박함, 혁신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가능성에 감동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콜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콜린, 나 삼성 들어간다. 뭐? 테슬라 그만둔다고? 아니야. 테슬라와 삼성의 가교 역할을 할 거야. 두 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데이비드, 넌 정말 변했어.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173억 원의 수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줬어요. 지금 저는 삼성 R&D 센터에서 일나노 공정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GAA를 넘어서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팀이에요. 새로운 재료 기반 공정, 양자 효과를 활용한 트랜지스터, 그리고 AI와 반도체가 융합된 미래 기술까지. 저는 박사급 엔지니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이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어요. 박사님,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기존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직 방법을 못 찾았다는 뜻이죠. 이유진의 대답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실패요? 하면 되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실패 위에 서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철학을 봤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자세였습니다. 연구소 곳곳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어요. 그래핀 기반 트랜지스터, 광자 컴퓨팅, 뉴로모픽 칩까지.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연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에 참여했어요. 173억 원보다 더 큰 수확은 미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혁신이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이었어요. 서재훈이 말했어요. 박사님, 우리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일나노 공정 완성? 아니에요. 더 큰 거예요. 그럼 뭔가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누군가가 만든 룰 안에서 경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룰을 만들 차례거든요. 삼성 R&D의 진짜 목표는 기술이 아니라 혁신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기술 규칙을 만드는 쪽으로 올라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6개월 후 삼성은 세계 최초로 일나노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어요.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그때 머스크가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데이비드, 당신 선택이 옳았어. 이제 화성 갈 준비가 됐군. TSMC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도전하는 자의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반성했고 진심으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173억 원. 하루 만에 번 돈이었지만 진짜 가치는 따로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얻는 것.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지금도 평택 공장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새로운 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